안녕하십니까? 희망과 공감을 소통하는 방송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입니다. 2월의 첫날인 오늘도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밤 12시가 넘는 시각 50대 남성 A는 자기가 모는 택시를 강변에 주차하고 차문을 걸어 잠그고 번개탄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시트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차 안의 연기 때문에 정신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저승의 문턱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나선 길이었지만 걸음의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지난날의 필름을 돌려봤습니다. A는 어린 시절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사는 원룸에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기 위해 노래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구독자가 100여 명에 불과한 무명이었지만 A에게는 청취자 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교 시절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친구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리더로 활동했고 당시 다니던 학교나 이웃 학교의 축제 기간 동안에는 스타로 군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서서히 죽어가면서도 후회하는 게 있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던 것과 주위의 분들의 권면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나 선생님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칭찬하면 정말 소질이 있어서 그런가 싶어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찔렸습니다. 고3 때는 공부를 하지 않고 노래만 하는 자기에게 담임선생님이 진학을 권유하면 대학을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도 벌고 명예도 얻을 수 있는 최고가 가수가 될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답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포기하고 학교도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기타 하나 들고 여전히 노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래 실력 하나만 믿고 밤무대를 전전했습니다. 자작곡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음악 관련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습니다. 젊은 나이에 라면과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젊기도 하고 노래만 잘하면 된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배고픔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대는 함께 노래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도 생겼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가정생활도 뒤였습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아내는 아이만 데리고 나갔고 후에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편은 아니었습니다. 살다 보니 나이는 벌써 50대가 된 것입니다. 50대가 되니 이제는 밤무대조차도 후배들에게 밀려 그 횟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노래 하나만 믿고 살다가 변변한 직업도 없는 떠돌이가 되었고 이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몇 달 전에야 택시 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 한 칸도 마련하지 못해 원룸에서 혼자 살다 보니 일이 끝나면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것도 싫어서 어느 순간 도박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돈을 따기도 했지만 따고 잃기를 반복하면서 서서히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나마 노름은 순간적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노름 횟수가 빈번해지면서 술 마시는 양과 담배를 입에 무는 횟수가 함께 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전하는 도중 기침이 나왔는데 각혈을 하기 시작했고 병원에 들리니 폐암 말기 나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 뭐하나 싶어 자살을 결심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B는 40대의 여성입니다. 직업은 버스 운전사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버스를 몰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벌써 수년째 하고 있는데도 일과를 마칠 쯤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운행하면 일과를 마친다고 하니 그나마 힘을 내보기도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는 한적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막차인데도 몇 개의 정류장을 거치는 동안 중장년의 남자 손님 10명과 할머니 2명을 태우고 종점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코스를 몇 년째 돌다 보니 승객 중 몇 명은 인사를 나눌 정도로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 정거장만 지나면 오늘 일과를 마칩니다. 점점보다 더 힘이 났고 아는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기분이 업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점 직전 정거장에서 가방을 맨 건장한 남자 2명이 탔습니다. 이제는 몇 분만 지나면 종점에 도착해서 손님들이 다 하차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분에 젖어있는 찰나 갑자기 2발의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나중에 탔던 남자 중에 한 명이 권총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권총과 칼을 쥔 채 손님들에게 엎드리라고 큰 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이들은 강도였던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2사람 때문에 버스 안은 공포의 공간이 되었고 모든 승객은 총 앞에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강도들은 모든 승객들의 가방과 옷을 뒤져서 돈과 보석 등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다 담았습니다. 강도들은 돈과 물건을 다 뺏은 후 갑자기 돌변해서 비를 끌고 내렸습니다. 모든 승객은 공포에 사로잡혀 머리를 박은 채 끌려가는 기사를 쳐다보지도 돕지도 못했습니다. 강도들은 비를 도로 옆 나무 옆 숲으로 끌고 가 폭행과 강간을 했습니다. 짐승 같은 짓을 한 그들이 사라지자 비는 간신히 일어나 버스에 가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앞의 이야기는 50대의 택시기사가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자신이 모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고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도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과 삶이 제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에 많은 고뇌와 번민을 하다가 나이가 50이 넘으면서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중국 영화 내용인데 일부를 각색했습니다. 여성 버스 운전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승객을 가장한 2인조 강도의 위협에 가지고 있던 물질을 뺏기고 여성 운전사는 성폭행까지 당하는 장면입니다. 대본에는 쓰지 않았지만 본 영화에서는 수치심을 느낀 여성 운전사가 강도에게 유린당하는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승객들과 함께 자기가 몰던 버스를 몰아 다리에서 떨어져 승객 전원과 함께 죽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아무튼 두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거나 버렸습니다. 여기서 모 작가의 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여태껏 별로 이룬 게 없지요. 누구는 잘난 부모를 만나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어기넘는 고가의 차를 모는데 당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덜덜거리는 1톤 화물차 위에 몇 톤에 넘는 짐을 싣고서 때까지 놓쳐 빵 한 조각과 우유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있지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못했던 공부가 너무나 하고 싶어서 이 나이에 공부 좀 하겠다고 책을 펼치면 육신이 피곤하여 졸음이 먼저 찾아오고 이젠 눈까지 침침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요. 이제 공부해서 뭐하나 하면서 책을 덮고 오히려 냉장고 구석에서 소주병을 꺼내 들지요. 한 잔을 마시면 내 몸에 흐르는 알코올 성분이 지난날 나의 과거를 들춰내기 시작하지요. 두 잔을 마시면 괜시레 힘이 빠지고 눈물이 고이고요. 세 잔을 마시면 알 수 없는 서러움에 눈물이 펑펑 날 거예요. 지나온 세월이 앞으로 살아갈 남은 시간이 내 마음속에서 눈물로 생성된 것이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 마시는 소주병은 당장 버리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내 자신이 아무리 세상에서 발버둥 쳐도 저 사람이 억짜리 차를 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의 도움 없이 이룬 것은 한낱 먼지 티끌에 불과하거든요. 비록 가정 형편 때문에 남들처럼 배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당신의 직업이 세상으로 눈으로 봤을 때 하찮은 거라도 하늘은 사람의 신분을 절대 따지지 않거든요. 하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믿으면 당신의 평소 생각과 다르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작은 변화가 나만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주위의 모든 지인들을 살리는 참된 선택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겠지요. 이제 머리를 숙이세요. 미래의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잔업에 주일까지 쉬지 않고 일해서 번 물질은 내 통장에 그대로 쌓이게 될까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한다는 이유로 지금의 인연들을 멀리하면 내 가족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우고 익힌 학문이 최고이니 다른 배움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계시나요? 삶은 무엇이고 익힌 학문이 최고이니 삶은 무엇이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직도 책과 유인을 통해 그 답을 찾으려 하시나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먹고 자고 있고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의식주가 해결되었고 다른 이보다 배운 것도 많고 화려한 스펙도 몇 개 되니 이름 석자는 남겨야 되겠고 힘쓸 수 있는 권력이나 명예도 필요하겠네요. 다 가졌으니 내가 최고가 된 건가요? 잠깐 밖으로 나가 보실래요? 여기저기 꽃들이 보였다가 쓰러지고 바람도 어느새 차감을 담아 날고 있지요. 다 가졌다고 여겼겠지만 꽃도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요. 내가 가진 것이나 내가 갖지 못한 것이나 세상 만물은 다 하늘의 소유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님이나 저나 잠깐 안개처럼 머물다 가는 그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해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안개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찮은 존재끼리 함께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궁리를 해야 해요. 님이 믿고 믿지 않고는 선택이고 무엇을 선택하든 자유지만 님은 안개이고 안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이제 머리를 숙이세요. 안개처럼 짧은 나의 생을 위해 이룬 모든 것을 하늘 아래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세요. 여러분, 논어 제2편 위정 제4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자립하였으며 40살에는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는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는 귀로 들으면 그대로 이해되었고 70살에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70살에는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연령대인가요? 공자가 말한 대로 저는 50대라 60대나 70대, 80대, 90대의 삶의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50대에서인지 지천명이라는 의미는 확 마음에 꽂힙니다. 지천명이란 하늘의 명령이나 그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A나 B가 다른 것은 몰랐다 치고 공자의 이 말만 가슴팍에 심어 두었으면 과연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할까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상태, 마음의 힘, 인문학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인문학은 우리보다 앞선 세대 중에 70, 80, 90 아니면 100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살면서 공부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내용을 우리를 위해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인간의 희로애락은 돌고 돈다는 것과 나의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 형성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행위 결과는 꼭 후에 받게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사정으로든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악이라는 의미로 볼 때 그 다음 결과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처럼 인생이 꼬여서 나이가 50이 넘도록 해놓은 게 없으면 미래가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40대 젊은 여성이 강도에게 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그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상처로 인해 더 나은 미래를 버린다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과연 인간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왜 인간의 삶은 물레방아처럼 돌고 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걸까요? 사실 A도 B도 저나 여러분 모두 수억 개의 결투에서 1등한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태어날 땐 태어난 목적이 있고 살면서 그 목적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순리적으로 하늘이 원하는 순서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흐름입니다.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 자살한다는 것은 자기의 할 일을 안 하고 사라지는 무책임한 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를 남아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또 그 가족이나 지인들이 책임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통이 짐작이 갈 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2년 자살 예방 백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년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가 1만 3,195명으로 자살률이 25.7명이라고 합니다. 자살률이란 인구 10만 명당 고의적으로 자살한 사망자 수를 말합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중 남자가 9,093명으로 68.9%, 여자는 4,102명으로 31.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살률을 보면 남자가 35.5명이고 여자가 15.9명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2.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세상의 이치를 안다는 A 같은 50대가 2,606명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자살 동기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내용은 자기들의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청소년기인 10대나 20대의 자살은 정신적 어려움이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어린 시절부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데 얼마나 노력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지 명백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나 사회적 거리로 인한 정서적 고립과 소외가 지속되면서 남녀노소 모두 전반적으로 우울감이 증가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였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어느 철학자가 쓴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나귀에 먹을 것과 입을 옷, 천막, 책과 램프 등을 싣고 키우던 개와 함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심한 바람이 불자 천막은 날아가고 램프도 꺼지고 책도 모든 짐들이 다 그 강풍에 날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다 보니까 개도 당나귀도 다른 동물에 물려서 다 죽어 있었습니다. 계속 여행 갈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간신히 근처 마을로 이동해서 다시 준비물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그 마을은 도적대로 인해 온 집이 불탔고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하나의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만약 어젯밤에 램프가 날아가지 않고 불이 켜져 있었다면 자기도 도적의 칼에 목숨을 잃었을 거라고, 또 개나 당나귀와 다른 동물에 물려 죽지 않았더라면 개나 당나귀의 소리 때문에 도적에게 들켰을 것이라고. 한순간 준비했던 것을 잃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고 목숨이 이어졌으니 여행은 언제든 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벌어진 현상 앞에서 인간의 허약함을 알게 되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목숨을 유지하면 얼마든지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즉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인내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그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상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혹여 내 마음이 지금 어두운 상태라면 혹여 마음을 밝게 해주는,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는 인문학과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자가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어FM 백대원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